관계의 감옥에 갇힌 현대인들에게 우리는 모두 타인의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에 묶인 꼭두각시처럼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기 전 우리는 머릿속으로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이 단어가 무례하진 않을까? 내 표정이 너무 어둡진 않나? 저 사람이 나를 한심하게 보면 어쩌지? 이러한 고민은 겉으로는 배려와 예의라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옷을 벗겨내면 그 안에는 나의 통제하에 타인의 감정을 두고 싶다는 거대한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친절했으니 당신도 나를 좋아해야 하고 내가 다가갔으니 당신도 나를 반겨야 한다는 이 무거운 거래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여기 2500년 전의 지혜를 빌려 오늘의 우리를 투영해 봅니다. 수보리가 겪는 인간관계의 공포와 부처님이 제시하는 파격적인 자유. 그 긴 대화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텅 빈 마음의 자유. 세존이시여, 저는 참으로 부끄러운 고백을 하러 왔습니다. 수많은 수행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사람이라는 존재가 두렵습니다. 대중 속에 섞여 있을 때면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듯 마음이 불안하고 누군가 저를 쳐다보기라도 하면 심장이 요동칩니다. 수보리여, 무엇이 너의 심장을 그토록 뛰게 만드느냐? 거절의 공포입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 따뜻한 말을 건넸을 때 상대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거나 대답 없이 돌아설까봐 두렵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세상 전체로부터 부정당하는 듯한 참담함을 느낍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나라는 인간이 매력이 없는 걸까? 라는 자책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사람들과 편안하게 웃고 떠들고 싶지만 제 발걸음은 늘 그들 앞에서 멈춰 서고 맙니다. 수보리여, 너는 세상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짐승과 식물을 보지 않았느냐? 너는 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나 담벼락 아래 핀 이름 모를 잡초를 보고 나를 좋아해 달라고 빌어본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돌멩이는 그저 돌멩이이고 잡초는 그저 잡초일 뿐인데 어찌 그런 마음을 내겠습니까? 그렇다면 질문을 바꾸어 보자. 너는 고양이를 좋아하느냐? 사실 저는 고양이를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털이 날리는 것도 번거롭고 가끔 쏘아보는 눈빛이 서늘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 그것은 너의 취향이다. 그런데 세상에는 고양이를 목숨처럼 아껴서 자신의 밥을 나눠주고 고양이의 울음소리에서 위안을 얻는 이들도 많다. 그들이 너에게 와서 어떻게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느냐? 너는 참으로 악한 사람이다. 라고 꾸짖는다면 너는 무어라 답하겠느냐? 억울할 것입니다.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아니고 그저 제 마음의 결이 고양이와 맞지 않을 뿐인데 그것이 어찌 착함이 되겠습니까? 저는 고양이를 싫어할 자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수보리여. 너에게 고양이를 싫어할 자유가 있듯이 저잣거리의 사람들에게는 수보리라는 인간을 싫어할 자유가 있다. 너는 방금 내 입으로 싫어할 자유가 있다고 당당히 말해놓고 왜 타인이 너를 대할 때는 그 자유를 빼앗으려 드느냐? 제가 타인의 자유를 빼앗으려 했다고요? 그렇다.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걸었을 때 상대가 반갑게 응대하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호감을 표했을 때 상대도 호감으로 응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강요다. 상대의 마음이라는 영토에 내 깃발을 꽂으려는 독재자의 신보와 다를 바 없다. 내가 거절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상대가 내 통제대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세존이시여,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상대를 배려한다는 핑계로 제 이미지를 관리하고 있었고 사실은 제 뜻대로 상대의 반응을 조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실제 관계 속에서의 상처는 이론처럼 쉽지 않습니다. 최근 저는 정말 믿었던 친구와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그 친구는 어느 순간부터 저를 무시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가 보낸 시간이 있으니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배신감과 미움이 솟구쳤습니다. 수보리여, 너는 뷔페 식당에 가본 적이 있느냐?
수백 가지 음식이 놓여 있는 그곳에서 너는 어떻게 행동하더냐? 제 입에 맞는 음식을 접시에 담고 싫어하는 음식은 그냥 지나칩니다. 만약 내가 싫어하는 쓴 나물 앞에서 발을 멈추고 주방장을 불러 왜 이런 맛없는 음식을 내놓았느냐? 이 음식은 당장 사과하고 달콤해져야 한다. 라고 소리를 지른다면 사람들이 너를 제정신이라 보겠느냐? 미친 사람이라 하겠죠. 그냥 안 먹으면 그만인데요. 인간관계도 그와 같다. 그 친구가 무례하고 이기적이라면 그것은 그가 내놓은 그 사람만의 메뉴다. 그 메뉴가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너는 접시를 들고 조용히 다른 자리로 옮기면 그만이다. 그런데 너는 왜 그 맛없는 음식 앞에 서서 왜 맛이 있다위냐며 울고불고 매달리고 있느냐? 그 사람을 바꿀 권리는 너에게 없다. 오직 그 음식을 먹을지 말지 선택할 권리만 내게 있을 뿐이다. 저는 그 친구가 예전처럼 달콤한 음식이 되어주길 바랐습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기억이 있으니까요. 인연이라는 것은 구름과 같아서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 자연의 섭니다. 상대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고 너를 떠나고 싶어 하는데 너는 헤어지더라도 품격 있게 헤어져라. 내가 상처받지 않게 거리를 조절해라라고 요구한다. 이것이 배려냐? 아니면 마지막까지 부리는 집착이냐? 집착이었습니다. 참으로 지독한 집착이었습니다. 수보리여, 이제 그만 스스로를 감옥에서 풀어주어라. 남이 너를 어떻게 보든 그것은 그들의 인생 숙제이지 내 숙제가 아니다.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고맙다 하고 너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에게는 내가 고양이 같은 존재구나 하고 넘기면 된다. 세존이시여, 그럼 저는 앞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다시 예전처럼 식은땀을 흘리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대충 살아라 수보리여. 너무 잘하려고 애쓰는 것은 긴장이고 너무 착해지려고 하는 것은 위선이다.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말을 걸고 싶으면 걸어라. 상대가 싫어요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라. 그것이 끝이다. 상대의 거절을 인정하는 순간 너는 비로소 거절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내가 상대를 배려한다고 했던 그 모든 노력을 멈추고 그냥 너로 존재해라. 대충 살아라. 그 말씀이 제 가슴을 뻥 뚫어줍니다. 저는 늘 100점짜리 인간관계만 꿈꿔왔습니다. 100점 같은 것은 없다. 남을 때리지 않고 남의 것을 뺏지 않고 거짓말로 남을 해치지 않는다면 너는 이미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파도에 내 마음이라는 배를 뒤집히게 두지 마라. 파도는 치는 것이 본성이고 배는 그 위를 유유히 떠가는 것이 본성이다. 미움받을 용기가 아닌 싫어할 자유를 허용하기. 수보리와 부처님의 긴 대화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문장이 남으셨나요? 우리는 흔히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타인에게 나를 싫어할 수 있는 온전한 권리와 자유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 수도 있지. 그건 그 사람의 취향이니까. 이 한 문장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타인의 감정이라는 쇠사슬에서 해방됩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 모든 관계를 완벽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누군가가 당신의 호의를 거절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오늘 기분이 혹은 그 사람의 취향이 당신과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자유를 존중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 또한 누군가를 자유롭게 좋아하고 또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는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오늘 하루는 너무 애쓰지 말고 대충 그러나 자유롭게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